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버클리에 자리 잡고 있는 한인타운입니다. 이 한인타운에 자리 잡고 있는 워싱턴 소리 TV의 김종엽입니다. 오늘은 6월 들어와서 5번째 맞는 월요일입니다. 2월 29일에 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어떤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도적 입장에서 좌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소리를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데스 앞에는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도 북중미 월드컵 32강 토너먼트가 한국의 예상 밖으로 탈락한 가운데 어제 28일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경기에서 나섰던 우리 대한민국을 1대0으로 격파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던 남아공이 출제국인 캐나다를 맞이해서 선전했습니다마는 전후반 통틀어서 90분 경기 동안에 결판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시간 2분여를 남겨놓고 중거리 수술 허용하는 바람에 통안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남아공은 사상 처음으로 본선에 들어와서 예선을 통과 32강에 안착을 했던 팀입니다. 한편 오는 6월 29일 이거 동부 시간으로 잠시 후 12시가 되면은 한국 시간으로는 6월 30일 새벽 1시가 되겠습니다. 우승후보 브라질과 일본의 경기가 벌어집니다. 일본은 2022년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이 돼서 바로 4, 5년 전에는 한국과의 경기에서 한국을 넘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4, 5년 후로부터는 일본의 주니어 리그를 발전시켜서 창설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팀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대단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몇 개월 전 동안의 일본의 전적을 보게 되면은 유럽과의 8경기에서 한 차례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승후보 독일을 4대1로 격파한가 하면은 역시 우승후보 영국과도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대단히 큰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달 전의 평가전에서 브라질에 우리는 4대0으로 당했습니다마는 일본은 오히려 브라질을 2대1로 꺾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브라질과의 16강을 놓고서 잠시 한 2시간 후에 경기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역시 29일 독일과 파라과이가 경기가 열립니다. 이어서 프랑스와 스웨덴이 벌어지고 7월 2일에는 스페인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벌어집니다. 7월 3일 역시 아시아를 대표로 해서 출전했던 호주가 이집트와의 16강을 놓고서 경기가 벌어집니다. 이처럼 아시아에서는 호주와 일본이 조 2위로 32강에 안착했습니다마는 한편 이란은 중동아시아의 이란은 조 3위로
간신히 턱걸이해서 아시아에서는 3개국이 32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32강 탈락은 이미 예정된 참사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무능이 빚은 대참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시작부터 예견된 참사라는 것이 축구 전문가들의 말입니다만은 홍명보를 선임하는 과정부터 절차적으로 하자를 안고서 말도 많고 논란이 많았던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홍명보 감독은 저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소련과 러시아와 1대1 그리고 벨기에에 1대0으로 패했으며 그래서 1승 2패를 기록함으로 해서 이미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10년 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런 결과를 낸 무능한 지도자를 정몽규 회장의 힘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카르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카르텔의 힘을 얻어서 무능한 홍명보를 다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감독을 선임했던 자체가 대참사를 빚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별 리그에서 예상을 뒤엎고서 가장 강하고도 강력한 팀을 보유하고도 가장 최약체로 꼽히는 남아공에게 1대0으로 혼납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이 홍명보 감독. 말로만 책임진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기자회견에서도 그 표정이라든가 말하는 내용이라든가 말만 번지르하게 책임진다는 말을 했지 진실성이 없어요. 어떻게 책임진다는 겁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황하다 못해 황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홍명보 감독이 2년 전에 감독으로 취임했습니다만 그 선임 과정서부터 철저하게 개혁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축구대표팀은 지난 28일 한국 시간입니다만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무산되면서 48개국이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역대 월드컵 사상 최악의 성적을 남기고 기국들에 올랐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은 이미 여러 차례 공정성과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만 특히 홍 감독의 선수 기용과 전술 운영 역시 12년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당시 인맥축구 그리고 의리축구로 조롱받던 선수들을 기용함으로 해서 오늘날 예견된 참사라는 것이 축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어차피 북중미 월드컵에서 이런 최악의 성적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100년 대기를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박지성, 이영표 씨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영표, 박지성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있는지, 왜 선수들이 공격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느냐. 이기려 하는 그러한 선수들의 역량, 선수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전적으로 홍 감독의 전술과 작전의 미흡한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축구의 위기는 경기적인 문제가 아닌 축구 행정 전반에 걸쳐서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북중미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아프리카 국가대 대약진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10개국이 32강에 올랐어요. 그 중에 9개국이 32강에 올랐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 10개국이, 10개국이 10나라들이 이 본선에 올라서 한 개만이 예선에서 탈락하고 9개 나라들이 한국을 꺾고 남아공을 비롯해서 9개국이 32강에 오를 정도로 대약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 13개국이 32강에 안착했으며 남미가 강호, 우루과이를 제외한 5개국이 32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주최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까지 3개국이 32강에 안착을 했습니다만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호주가 조 2위로 32강에 안착을 했으며 이란은 조 3위로 올랐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32강의 탈락을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말하면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만불손한 말로는, 겉으로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마는 진정성이 결여된 2분도 채 안 되는 자기가 준비한 말만 늘어놓고 퇴장했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 호주머니를 넣는 등 오만불손한 이런 태도,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퇴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2년 전에 2014년에 이미 실패한 홍 감독을 선임한 그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겁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대한축구협회 모든 행정에 관해서 카르텔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우리 이곳 미국의 메트로 소식을 잠깐 전해드립니다. 오는 7월 초부터 이곳 카운티에 AI를 통해서 교통 단속이 경찰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스피드라든가 그리고 횡단보도를 이 보행자들이 위반한다든가 또한 차량들이 횡단보도에 일단 스톱 사인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친다거나 패스한다거나 이것을 카메라를 통해서 감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교포 여러분들 항상 올바르게 운전만 하면 됩니다. 바이올레이션을 범하지 않고 그저 룰대로 운전만 하면은 카메라를 설치하던 폴리스들이 앞에서 단속을 하던 너즈메로입니다. 그동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들 그리고 법원에서 이민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법원에 촉대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이민 단속반에 의해서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IC 국토안보부 의원들의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을 했어요. 그러나 한 판사에 의해서 법원에서 절대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앞으로 법원에서는 이민 단속 위원들이 함부로 주민들을 체포한다거나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소셜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부초 눈에는 부초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직격탄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라남도 호남 지역의 반도체 공장을 이제 세우려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각 언론사 그리고 야당에서 반발하고 반대 성명을 내니까 거기 대응으로 부초 눈에는 부초가 보인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할 정도로 과격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호남 지역에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게 되면은 엄청난 물동량이 필요해요. 근데 호남 지역에는 농사 짓는 데 있어서도 물 부족 사태로 많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다 어떻게 물이 풍부한 영남 지역을 제외하고 물이 부족한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물 수급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해필이면 여기다가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 하느냐. 더군다나 언론사나 야당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이나 SK 이 그룹에다 압력을 가해서 삼성과 SK 이 회사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에다 전혀 물 수급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세우려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님 눈에는 부처가 보일 것이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렇게 직격탄을 냈습니다. 이것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도 과격한 운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호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회심의 카드를 할까요?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노력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8일까지 이틀 동안에 호남 반도체를 둘러싸고서 그 논란과 관련해서 그 X에 SNS에 7차례나 글을 올렸어요. 그 기사에 대한 반박. 반도체는 물만으로 안 된다. 물도 부족하지만은 또 거기에 따르는 서울과 호남 지역의 거리상 누가 거기까지 가서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인력난, 또 물 부족 사태,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반대 의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반발로 부처님 눈에는 부처, 돼지 눈에는 돼지 안 보인다는 식으로 반박을 했죠.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의지, 뭔가 실현해보려는 좋아요. 그러나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만 오릅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지적하는 언론,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감안해야 됩니다만은 자신을 향한 반대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과격한 언사로 국민들에게 좀 납득하지 못할 그런 언사라고 있어요. 말하면 문제는요, 과도한 배타적 소통이에요. 호남 물 부족으로 말하면은 돼지나 다름이 없어요. 말하자면은 호남에는 물이 부족하다. 이걸 지적한 사람들에게 돼지로 표현해요? 그게 어떻게 돼지로 표현합니까? 그리고 물 부족을 지적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처로 보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호남 지역은 물 부족으로 인해서 반도체를 세울 그런 위치가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돼지라고 표현하고 지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처로 표현하는, 과연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언사가 올바른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의 소통은요, 국민 관심사인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면 돼요. 내가 호남 지역의 물 부족으로 인해서 말이 많지만은 다 우리 정권에 어떤 플랜이 있다. 플랜 A와 B가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소상히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반대한다고 해서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님에는 부처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으로서 할 만큼 하지 못할, 그런데 구분을 못합니까? 이건 미국의 워싱턴 소리 존킴 TV에서 가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으로 방송도 해요. 지나간 사법 리스크 12가지, 8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부단히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을 피고 반대 소리도 어느 정도 귀담아 들으면서
소통을 해 나간다면은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함께 사법 리스크 어느 정도 국민들이 용서해 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기소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무리하게 나서다가 결국 6.3 지방선거에서 패배 아닌 패배를 당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시장 선거에서 모조리 휩쓸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서울시 선거에서 자리 뺏겼잖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도 지지했던 서울시장 선거 후보, 그리고 AI 천재,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까지 합해 3명 모두 패배했잖아요. 이것이 뭐를 뜻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처리한 거예요. 자신의 기소 중지를 위한, 기소 취소를 위한 이런 행동이라든가, 네? 소통을 한다 하면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언론사나 야당에 대해서 무차별로 공격을 하니까 다시 거듭 말합니다만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이런 과격한 언사는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란 자리는 대단히 국민의 관심사인 호남 지역의 반도체 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왜 호남 지역에 물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전력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력난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에 반도체를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상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그동안 미국과 이란의 3개월에 걸친 전쟁 속에서 결국은 평화협정인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MOU. 험에도 불구하고 연 이틀 동안에 서로 무력 공방을 이어지고 있어요. 첫째는 이란의 상선 공격입니다. 이란에 의해서 상선 공격을 문제삼은 미군의 공격이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해서 미군의 보복 공습, 이란의 반격이 연 이틀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인 긴장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으로 군사적 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무력 충돌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오늘 예상되는 후속 실무회담이 있어요. 이 실무회담이 무산되지 않을까, 무산으로 치닫고 있지 않을까 우려 속에서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말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상선을 공격했어요. 이런 가운데 미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보복 공격을 한 겁니다. MOU 종전 합의 9일 만에 다시 흔들거리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미군의 이란 공습 사실을 인정했으며 우리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란을 공격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공격을 한 거지만 이란이 다시 공격을 한다면은 이란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 아주 강경 발언으로 경고장을 날렸다는 소식입니다. 말하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상에서 이란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주 고강도로 경고하고 나섰어요. 이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상선 공격을 문제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노한 것입니다. 이란은요, 특히 혁명수비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을 그냥 귓전으로 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6년 6월 마지막 29일 월요 순서 마칩니다. 와이통 소리 종김TV의 김종혁 물러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